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미국 순방길에 대통령은 여당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장 대표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일단 형식과 의제를 논의하고 그걸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정청래 대표와는 명확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공개 답변을 피하다가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수용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정도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영수회담 제의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이 부분을 첫 지시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일단 그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고 많이 불렀죠. 지금은 뭐 여야 지도부 회동 이런 식으로 좀 부르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수석이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언론이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오늘 장동훈 대표는 형식과 의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신경전을 약간 좀 펼치는 걸까요?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 지금 신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 만나자라고 했는데 바로 덥석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럴 수는 된다면 없다. 예. 지지층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바로 만날 수 있느냐. 지금 뭐 여당 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데 예. 대통령이 손 내미니까 바로 쪼로로 가서 손을 잡아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신경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결국 대통령이 보자는 이야기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에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을 더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뭔가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 취임했을 때부터 취임 선언을 했을 때부터 그 당일날 국회에서 뭔가 그 원내 정당들 대표들도 만나기도 했고 예. 계속해서 뭔가 야당에 대한 소통의 의지를 보여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당대표 시절에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는 좀 그 투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줄곧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손길을 거부하기는 전 어려울 거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 끌어내겠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바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뭐 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위헌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뭐 악수도 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래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국정의 파트너로 그리고 국정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은 물론 만들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제가 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예. 충분히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단은 그 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끝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상회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무난하게 끝났지만 여전히 관세 협정이 어떻게 최종 조율이 됐는지 또는 국방비 증액이나 여러 가지 쌀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운하지 않고 찜찜한 뒷맛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도 보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한 번 더 요청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대통령을 그래도 측면 지원했던 기업계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행사하는 게 어떻겠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과 의제가 조금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예. 나름대로 영수회담을 또 나름대로 독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뭐 장 대표도 돌아와서 무언가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형식과 의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보시는 것처럼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그 회동에 같이 가는 건지 지금 장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여전히 좀 날성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뭐 이게 좀 정치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야 대표 간의 신경전을 보셨는데 이게 여야 지도부 회동이 된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포함하는 건데 그러면 성취부지. 지금 이런 상황 감안해 보면은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하는 회동이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전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랬죠. 그때는 그 민주당이 그 국회 제1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도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재명 예. 당대표를 만나는데도 임기 시작 2년 만에 만나줬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처음부터 인정을 해주고 아니 파트너로 인정해주는데 여당 대표랑 같이 만나는 게 왜 문제냐라는 거에 답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아마도 그 아까 그 형식과 의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만 하는 거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법안들에 대한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 그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의제에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예. 그러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형식은 정청래 대표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3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악수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상견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예, 그래야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래도 성과를 좀 뽐내고 여야 그 국회 지도부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과정인데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온갖 언론의 관심은 과연 그렇죠. 정청래 대표와 여야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악수를 할 것인가, 손을 어색하게 잡을 것인가, 예. 뭐 이런 거에만 쏠릴 것이거든요. 사실 그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반대로 두 당 대표의 손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포커싱을 대통령에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전에 상견례 과정은 좀 해소하고 가는 것이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회동 같은 거는요. 과거의 정치적 관례를 좀 따르면 되거든요. 예. 보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것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각 정당의 대표들을 함께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상회담 성과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 대표들을 함께 모아서 일단 그 뭐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절충형적으로 나름대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할 때는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장동혁 그거 이 따로 국민의힘 만나는 대표 방법. 별도로 약간 독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뭐 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하고 영수회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 관례에 따라서 절충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하고 국민의힘 자체를 인정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악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전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그럼 따로 올 건지 같이 할 거면 거기 왔을 때 장동혁 대표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진짜 만났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 손을 내밀었는데 정청래 대표 손을 안 받는다든가 또 정청래 대표 손을 내밀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너도 우리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 악수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예. 수 않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싸움을 걸어간 것도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부분도 정청래 당 대표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특히 통합이나 협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저는 정청래 대표 어떤 형태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참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의 진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보냈다는 나는. 보낸 게 맞죠. 보낸 게 맞고 근데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될 때도 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낼 경우에 본인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상 보낸 것이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굳이 그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지금 외부적으로 장동혁 그 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에 봤던 것처럼 예.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가버렸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예.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난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보낸 건 그냥 형식상 보낸 거다. 원래 당대표실에서 그냥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야당 당대표가 당선되면 난도 보내고 그런 과정들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는 그러니까 나의 난이 가긴 갔지만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직 출구로 갇히진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제 모욕적으로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실이 아닌 국회의원회관을 보냈거든요. 의원회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장동혁을 인정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보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상당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내지 않는다보다 더 못했다. 난을 보내서 오히려 방금 우리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난을 촉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대표,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회동 전에 일단 국회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소식으로 들어갈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중진 의원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왔던 행동과 말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혹시 당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뭐 징계라든가 그런 언급도 좀 나왔을까요? 아니, 오늘은 주로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통합을 이제 주로 많이 말씀이 중진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내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친한계를 향해서 뭐 징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통합에 방점을 뒀던 거예요. 조경태 의원과도 장동혁 대표가 각을 세워왔는데 그 전과는 오늘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당원 표심이 탄핵 반대한 어떤 장동혁 후보에게 다 쏠렸기 때문에 그 예. 어떤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 전당대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었는데 물론 전환길 변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 강성 표심들이 윤 의견에 예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마 중도 쪽에 있었던 그 탄핵 반대 중대 표심이 아무래도 저는 정책내 변수도 상당히 컸다고 보이거든요. 정책내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에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란 정당의 당원들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어떤 국민들은 내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 변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쇄신도 중요하지만 쇄신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어떤 대표가 필요하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심이 탄핵 반대하는 후보 쪽으로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노예한 인지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장동혁 후보를 통한 어떤 세대 교체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이재명 정권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후보가 누구냐, 검투사 대표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장동혁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탄핵 찬성했던 또는 당의 어떤 보수 혁신이나 쇄신을 바랬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단 단일 대오로 강철 대오로 일단 대오 투쟁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점진적인 변화 또는 점진적인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가 결국 조금 통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서로 어쨌든 합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거에도 보면 중국에서 보면 그때 공산당하고 뭐 우리 장개석의 국민당하고 싸울 때 일본군이 침략이 올 때 국공합작이라는 걸 한 2번 정도 거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당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이전 투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나름대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입법 독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친한계 축출이라든가 이런 건 당분간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굳이 이제 뭐 친한계 쪽에서 어떤 뭐 이견들을 낼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선을 정한 게 그때까지 과거는 불문이 붙인다. 그렇죠. 다만 지금부터라고 앞으로 그랬죠. 여러 가지 당론이 예. 정해지기 전까지는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론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당론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예. 사실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는 불문이고 앞으로 이제 당론이 정해진 그 부분에서 함께 가자.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가 그동안 어떤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부분들은 충분히 예.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당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른다면 친한계에 대해서도 굳이 별도의 어떤 따른다면. 조치를 하지를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중진의 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고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 조경태 의원 있죠. 사실은 명패가 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명패가 바뀌었다. 만약에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같이 있는 투샷이 잡혔다면 그런 해석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리고 중진 회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패를 바꿔서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 뭐 예. 의전상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도 뭐 누군가의 뭐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조경태 의원을 그 바로 옆에 배치했더라 하더라도 제가 만약 송원석 원내대표라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면 그 조경태 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오늘은 이렇게 놔둬라. 합시다. 예. 이게 뭐 매주 하는 회의가 아니라 중진회는 자주 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정도는 그래도 당대표 선거 같이 했던 정당대회를 함께 치렀던 조경태 의원님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리 배치를 바꿨다. 저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말한 과거는 묻고 가자가 친한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친한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과거 이거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그냥 덮고 가자. 우리 미래로 가자. 이 얘기는 친한계의 뭐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뭔가 그 투쟁이라든지 같이 싸웠던 그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를 잊겠다. 그거는 그냥 덮고 가겠다라는 저는 그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당연히 오늘 중진회의였기 때문에 저희 당도 중진들 그 정청래 대표도 당 원로들 만났을 때는 그냥 쓴소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그냥 그 끝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첫 그 지도부 회의 때 최고회의 때 뭐 최고위원들 발언 특히나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꺼냈고 심지어 방송에 나오는 저 같은 패널들 중에 국민의힘 패널들 중에 친한계 패널들을 다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지금 누구를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거든요.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의 입틀막 수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오늘 중진회의에서 통합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덮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전한길 씨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덮어두고 가면 전한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씨 글쎄요. 뭐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또 뭐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모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NS로 장동혁 후보 당대표한테 인사를 보냈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 앞으로도 평당원으로서 뒤에서 스포트할 테니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한길을 지명할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막 나옵니다만 전한길은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랍니다. 전한길을 당직에 중용할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부에 투피커로 남겨둘 것 같습니까? 전한길 씨는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대표는 끌어들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대로 골박 대신 노릇을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끄는 리더십에 많은 상처가 날 겁니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저는 그 말이 더 들리는데 나를 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나를 품는 사람은 대구시장이 될 것이다. 이게 오히려 더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저게 맞다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바깥에서 지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금도 보면 지금 울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신바람이 난 거거든요. 사실 본인이 이번에 아마 그 전당대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됐지만 본인 이 정도의 성과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대 이상이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리고 장동희 후보도 결국은 전한길 씨가 요구한 그 면접을 다 받고 그 면접에서 왔던 둘 사람이 결선 올라가고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영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진짜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한길을 줘버리게 되면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 하에서 본인이 통제가 가능한데 저렇게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걸 바깥에서 활동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대표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해봤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유튜브를 계속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보면 한 달에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 대구시장도 벌써 누구를 밀겠다.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본인이 결국 다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다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와서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내가 광역단체장 후보까지도 내가 면접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아마 최근에 보면 그 김건희 여사를 면회하고 나온 심평 변호사가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전한길 씨를 또 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 면담하고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한길 씨가 그동안 우리 그 한국사 일타 강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버 일타 강사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나름 저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 제도권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야 잠잠하지만은 지방선거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질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아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단 면회를 갈 것인가. 이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친한계에 대한 추출, 친한계에 대한 징계. 이것도 역시 갑자기 장동현 대표가 품고 가자라고 해버리는 순간 저는 전한길 씨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어서 전한길 씨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만약에 지도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 영상, 그 발언, 그걸 최고위원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 나온다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를 면회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회 역시 그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가는 것과 최고위원 전한길이 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 최고위원 전한길이 가게 되면 아마 지도부의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지도부와 함께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도부가 간다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이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자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건 유튜버기 때문에 아마 예. 외부에 머무를 것이다. 아까 최고위원은 월급 안 받냐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냅니다. 저희 돈이 당이나 아니에요? 오히려 직책 당비라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당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당비를 원래 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정무적으로 보나 본인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명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김정혁 전 최고가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할 때 네네. 그때 뭐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했던 거고 재작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서 작년에 당 대표 경선을 할 때 문제가 됐어. 그걸 갖고서 계속 공격을 하고 뭐 소송을 거네 고소를 하네 경찰에 고발을 하네 그런데 그냥 다 그 유야무야 끝난 것이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 이후에 예. 이 그 당 대표 물러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2년 전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아니 그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잔류하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 체제 안에서. 아니면은 탈당 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오히려 아예 출당 조치를 당하느냐. 김 교수님은 어떤 가능성이 가장? 저는 뭐 출당 조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출당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아마 탈당 후 신당은 굉장히 좀 힘든 게 그 2017년도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탈당해서 그때 바른정당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른정당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에 그냥 그때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신자 프레임이 갇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또는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따라갈지도 고민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그것이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본인이 나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잔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즐겼었던 그 과하 지역이라고 가랑이 사이를 기어야 되는 엄청난 모욕감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계속 뭐 좀 조용한 행보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친윤계의 어떤 지도부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이 친한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요긴하게 서먹을까는 구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그 위헌 정당에 대한 또는 내란 정당에 대한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한계 의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2월 3일 비상기엄 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기엄 해제 표결을 했던 사람들이 친한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친한계들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예상처럼 지금 생각보다 성과가 못 났다.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패배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친한계들이 계속적으로 내부 총질을 해왔기 때문에 졌다고 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친윤계에게 다시 또 친한계 떠넘길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계 입장에서 볼 때는 친윤계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궁지로 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버티기가 힘든데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저는 아마 친윤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만 핀셋으로 파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당이 된다면 한 친한계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따라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송파구에 있는 뭐 박정훈 의원이나 변진 의원이나 또는 대구에 있는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된 우재준 의원이나 다 국민의힘의 텃밭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정치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남아서 그래도 재선이나 3선을 도모하는 게 나으냐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현실 문제에서 저는 아마 잔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탈당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당에 잔류하더라도 굉장히 과하지옥에 걸맞는 굉장히 정치적 수모를 당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예. 결국은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티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예. 한동훈 전 대표만 축출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한번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준석 그때 대표 시절에도 양두 구육이라고 해서 그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대표를 끌어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핀셋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출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조금 천천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파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글쎄요 왜 그럴까요?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과거에 친했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동혁 그 대표와 조금 대화를 나눈 중에 좀 느낀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찌 보면 좀 본인이 제일 가까운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 의견, 나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좀 수용이 좀 잘 안 된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어요. 성신 부의장은 어떻게 해요? 정치라는 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봤던 잔류와 출당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당 시도는 분명 아마 있을 거라고 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친윤 세력들 중 일부가 아마 출당을 위한 뭐 그 일단 당원 게시판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 징계를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징계 수위와 관련돼서 친윤 내부에 논의가 있겠죠. 이걸 정말 당을 쫓아낼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당원권 정지라든지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좀 중단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냥 모욕 주기 정도로 할 것이냐 뭐 예.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출당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까지 나가버리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일각에서 말하는 그 이른바 그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107석인데 107석에서 지금 친한계 의원이 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20석 전후라고 한다면 친한계 의원이 전부 다 나가버리면 국민의힘은 한 80석에서 90석 사이로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론 뭐 민주당이 그 친한계와 함께 뭐 개헌을 추진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뭔가 3분의 1선을 지키면서 국회에서의 뭔가 그런 저지를 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남아서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과하지옥을 그냥 다 견디면서 버티기만 할 것인가? 좀 근데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전부터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셔야 될 거다.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든 아니면 이번 당대표 선거 안 나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뭔가 지지 활동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의 찬탄 투표 득표가 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진 걸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친윤이 뭐 지금 당선된 직후기 때문에 뭐 기세등등하지만 한 지금 30% 정도의 찬탄표, 본인들을 반대하는 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싸우셔야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이후로 많이 지금 회자가 되는 사진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웃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입술을 굳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 저 상황. 좀 여쭤보고 싶었었다.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그랬을까.